얘들아 안녕. 재신수학 천상훈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원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원은 정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따라서 배워보세요. 정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또는 모임 또는 자취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이라는 것은 정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자취, 모임. 인정? 그래서 정점은 움직이지 않는 점이니까 우리가 뭐 상수 a, b 이렇게 넣는 거고요. 점들이라는 복수형이죠. 그래서 얘는 동점에서 x, y 이런 의미가 되죠. 같은 거리라는 것은 원의 반지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r이라는 반지름을 의미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림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정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이런 점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쭉 이으면 이런 원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 P는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순서쌍이에요. 그리고 얘는 원의 중심은 C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점, 동점, 얘를 우리가 중심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원이라는 것을 단순히 이런 원이야 여기에서 얘를 식으로 표현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뭐가 사용되느냐면 좌표 평면이 사용돼요. 네, 그래서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원이라는 애를 식으로 나타내서 관찰하겠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좌표 평면을 이용한다 그래서 해석기하기다. 네, 이렇게. 해석기하기라는 거로 우리가 이 원의 방정식을 만들 건데, 그럼 이제 좌표 평면이 어딘가 있다고 치고요. 뭐 x축, y축 어딘가 그려져 있어. 그런데 이제 원을 먼저 그리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중심, 원의 중심을 뭐 a, b라고 놓고 이런 동점을 p라고 놓읍시다. 그래서 x, y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이 P점이 어디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뭐 여기 있든 간에 어디든 간에 CP의 길이는 R과 같다. 즉 반지름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얘를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 보도록 합시다. 이걸 표현하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었죠. 네, 그래서 평면에서의 거리는 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네, 그래서 평면에서의 거리는 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가 r이야. 그래서 양변 제곱을 하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런 원의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식에서 다시 원의 중심과 반지름, 그러니까 원하면 요소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중심, 반지름, 중심과 반지름 요 두 개를 우리가 떠올려야 되고요. 중심을 먼저 구한다 생각하시면 얘가 여기서 온 거니까 얘가 0 되고 얘가 0 되는 점, 즉 a, b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서 이 제곱 아래에 있는 얘가 반지름이다. 그래서 반지름은 r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해석기하기라는 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봅시다.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심이 있어요. A, B. 동점이 요번에 여기 있다고 칩시다. P점이 X, Y. 여기 있어요. 그러면 X축이 어딘가 있다라고 보고 Y축이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점 X축, Y축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해석기하기든 기하기든 해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이 가상선, 보조선, 연장선, 큐피드의 화살, 네, 이걸 연상하라고 했죠. 그래서 가상선, 보조선, 연장선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서 어떤 틀림없는 관계를 찾아서 문제를 푸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연역적 추론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연역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는 조건을 찾아서 아니면 관계를 맺어줘서 관계를 맺어줘 또는 찾아 맺어주는 게 좀 더 어려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발견들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서 이 연역적 추론은 좀 어렵다. 그러나 이런 습관이 들게 되면 도형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이 가상선을 긋고 보조선, 연장선 이런 것들을 그어서 관계를 찾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봅시다. 얘는 자동으로 가상선을 이렇게 긋게 돼요. 여기가 A가 되죠. 여기가 B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Y가 되죠. 네, 그래서 해석기하는 조금 편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좌표를 찾다 보면 이런 가상선이 자동으로 그어지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견이 좀 쉽다 그럴까? 기본적인 발견이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당연히 수직일 거고요. 우리가 원이기 때문에 이제 요 길이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요 길이가 반지름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복습 한번 하면 수직선상의 거리 이런 x축 위에서 이 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에서 이걸 빼서 표현하죠. 그리고 절대값 씌워주는 것은 순서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잖아요. 얘를 이 변수부터 먼저 써주는 게 좀 편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여기서의 거리는 이것 빼기 이거지만 절대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P점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위치가 막 바뀌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을 쓰면 안전하지.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찾아냈어. 이 직각삼각형이 바로 이 우리가 찾아낸 기하학적인 특징이야. 어떤 직각삼각형이고 쟤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반드시 정립하고 그거는 진리지. 그래서 요런 가상선 이거는 지금 좌표 찾다가 보니까 이런 도형이 그려졌잖아. 그래서 가상선, 보조선, 연장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틀림없는 사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찾아내서 문제를 푼다. 이거를 우리가 연역적 추론이다. 수학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오케이 요거를 다시 그리면 이렇게 돼. 요거를 이제 이렇게 다시 그리면 여기가 R이고 여기가 직각이고 요 길이가 절대값 x-a이고 요 길이가 절대값 y-b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절대값 x-a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네, 근데 절대값 x의 제곱이나 x제곱이나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식을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하 문제를 풀 때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좌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런 좌표를 표현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히 이런 것들을 긋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직각삼각형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등변 삼각형이라든지 아무튼 기타 등등의 어떤 변하지 않는 사실을 이용할 수 있는 도형의 어떤 진리를 갖고 있는 변하지 않는 사실, 진리 그것을 찾아내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좌표 평면에 좌표를 잡아서 생각을 해보는 관찰해보는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기하학은 일단 이런 그림도 자주 그려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제 이 식에 대해서 좀 더 관찰을 해봐야 돼요. 무슨 관찰할 거냐면 식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돼요. 식의 구조는 도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식의 구조를 미리 파악해 놓지 않으면 식을 보고도 이 식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겠죠? 자, 우리 앞에서 한 거, 네,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이거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죠. 1차식은 뭐예요? 무조건 직선입니다. 그죠? 직선이에요. 1차식이야? 아, 직선이야. 그치? 그러니까 원도 저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구한 거를 다시 한번 보면 x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한 게 이거죠. 이런 식의 형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준형이라고 해요. 표준형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어디서나 어느 도형에서나 나중에 뭐 이과 학생들은 더 배우죠. 뭐 타원, 쌍곡선, 뭐 포물선 여러 가지 배우는데 표준형이라는 것은 그래프, 즉 도형을 확실히,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도형에서 지금 얘는 원이야. 원이니까 중심이 뭐냐면 A, B고 반지름은 아니야. 요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서 원이 있고 여기 중심이 여기 있고 그럼 반지름이 이거야. 이게 빨리 보인다 이거죠. 표준형은. 그래서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는 형태가 표준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지? 그럼 표준형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일반형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형.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면 일반형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를 전개를 다 해보는 거죠. x제곱이 있네. y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ay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그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2a도 상수고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2by 네. 마이너스 2b도 상수고 여기도 상수죠. 그래서 얘를 상수를 간단하게 표현해 보는 거죠. 이렇게 써볼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서 특징을 찾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특징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어떤 특징이 있나? x제곱항과 y제곱항은 반드시 있네. 왜냐면 여기가 문자가 없잖아. 미정계수가 없으니까 이 항이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얘가 0이면 이 전체가 0이 될 수 있잖아. 얘가 0이면 이 전체가 0이 될 수 있고 얘가 0이면 전체가 0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x제곱 y제곱항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여기 계수가 1이고 얘도 1이잖아. 그래서 계수비가 1대 1이야. 또 하나는 xy가 있는데 xy항 이 xy항은 0이야. 없어.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냐 아니냐 알려고 그러면 일단 뭘 보면 돼요? x제곱항이 있냐? y제곱항이 있냐? 그리고 계수비가 1대 1이니
그 다음에 xy 항이 있니 없니 이걸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xy 항이 있는 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배울 수도 있습니다. 네, 직선의 방정식,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xy 항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얘는 0이 돼야만 해요. 알았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일반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일반형. 알았지? 그래서 일반형은 뭐야? 식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x제곱항, y제곱항은 반드시 두 개 다 있어야 되며 계수의 비가 1대1이며 xy항은 0이 돼야 돼. 없어야 돼요. 나머지 항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럼 여기서 또 하나를 의심해야 돼. 뭘 의심해야 되느냐면 그럼 얘가 진짜 원이 되나? 뭔 소리야? 그래. 그럼 이게 되나 이걸 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걸 다시 저런 표준형으로 고쳐주시면 반의 제곱 빼기 반의 제곱, 그치? 요거 제곱식 만들 때 반의 제곱 빼기 반의 제곱이지? 이렇게 묶어서 하면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반의 제곱 플러스 c 이퀄 0이 되고요. 요걸 정리해 주시면 x 더하기 2분의 a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 이퀄 4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되죠. 요거 통분해서 그럼 원의 중심은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2분의 a 컴마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되고 반지름은 루트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되는데 그러면 물론 이거는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얘가 0보다 크면 실수죠. 그러니까 실원. 0이면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0이야. 그럼 점1이라 그래요. 점1. 만약에 얘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허수가 되죠. 반지름이 허수면 어떻게 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0보다 작으면 허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서 실원. 요거는 점이다 그래서 점1. 네, 이건 안 써도 돼요. 요거는 허수다. 그래서 허수 대신에 허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허원. 허원이다. 그래서 실원, 점원, 허원. 됐지? 뭐가? 마치 판별식 같죠? 뭘 판별하는 거예요,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루트 안에 있으니까 얘가 0보다 클 때, 같을 때, 작을 때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다시 한번 0보다 크면 루트 양수니까 실수, 실원 0이면 반지름이 0이니까 점원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에가 음수에서 허수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엔 허원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원의 방정식을 이제 생각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원은 어떻게 되면 결정이 될까? 네. 무슨 말이냐면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 이게 있으면 직선이 하나 결정되죠. 그럼 원은 어떻게 되느냐면 원은 이렇게 세 개의 점을 한번 그어볼까요? 요 세 점을 통과하는 원, 동시에 지나는 원은 한 개뿐이 없다. 이거죠. 물론 삼각형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이게 삼각형 하나를 결정하죠. 일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는 건 세 점 다 일직선상에 있는 게 이런 스타일이니까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인정? 근데 원도 결국 결정 조건이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은 하나의 원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이해 갔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을 만약에 구하라 그랬어. 세 점을 알려주고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원을 다시 한번 그려보고 이 점과 이 점을 줬어. 그러면 이제 이 점이 뭐 x1, y1, 이 점이 x2, y2, 이 점이 x3, y3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y 플러스 c 이꼴 0이니까 미정계수가 3개지. 근데 이거 무슨 형이라 그랬어? 일반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세 점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식이 몇 개 나와? 3개 나오니까 a, b, c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근데 대단히 고단한 일이에요. 물론 숫자가 잘 주어져서 이 연립방정식이 쉽게 풀릴 수도 있는데 문자가 3개짜리니까 3원이고 3원 1차 연립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는 어떨 땐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산이 오래 걸린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을 택할 수 있냐면 원하고 삼각형은 엄마와 아이 같은 느낌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 이런 느낌으로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 점이 주어지면 삼각형도 하나 결정되잖아. 원도 하나 결정되고 삼각형도 하나 결정되는데 그럼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이 삼각형의 이 원은 외접원이 되죠. 외접원이 되니까 외접원은 어떤 성질을 갖게 되느냐면 이 변의 수직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거죠. 왜 그래?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한 변의 수직이등분선 이것도 원의 중심을 지나죠. 또한 요 삼각형 그러니까 이 변의 수직이등분선 이것도 원의 중심을 지나죠.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만나버렸네. 네, 요건 좀 그림이 좀 그랬는데 어쨌든 얘는 이렇게 해서 원의 중심이 결정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림을 좀 다시 그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요건 이제 이런 거 안 써도 될 거야.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네, 세 점이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어. 자, 그래서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지나야 되겠죠. 인정? 요렇게. 그래서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이건 3개 할 필요가 없어요. 2개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만나요. 따라해봐.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게 원의 성질이에요. 원이 있고 현이 있어. 이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난다. 네, 그래서 이런 이등변 삼각형 이런 모양도 기억을 하셔야죠. 그래서 두 개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하면 원의 중심을 구할 수 있고 요 점에서 이제 이런 꼭지점 아무데나 요 거리를 구하든 편한 거리를 구하시면 요게 뭐가 돼요? 반지름이 되죠.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외접원의 중심은 어떻게 구한다?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를 이용해서 두 개의 현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하시면 외접원의 중심. 그래서 이걸 중학교 때 외심 이렇게 배웠죠? 외심을 구할 수 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인 그 개념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문제는 이제 문제풀이 편에서 요거를 이용하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